핵에 대한 다양한 추정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실체적으로 변화 요소를 그러면 빼든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18년도에 있는 걸 그 토시 하나 안 받고 그대로 써놓습니까? 장관님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목이 뭐죠? 장관님이 쓰신 논문. 예,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렇죠. 네. 누구보다도 공부를 가장 많이 하신 분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기 때문에. 바로 전시작전 통제권과 관련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안보의 바탕에는 가장 큰 축이 한미동맹입니다. 그리고 이 한미동맹에 또 들어가면 연합사령부가 중요한 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다른 하나는 한미연합훈련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전시작전권 전환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군의 자존심을 살리는 데는 득이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안보태세에 전시작전권을 전환함으로써 득이 됩니까? 전시작전권을 전환을 하면서도 한미동맹이 취약해지지 않고 또 대비태세에 취약함이 없도록 하는 전제하에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장관님 논문을 첫 장부터 다 읽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지난번 청문회 할 때도 다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다 읽었어요, 저는. 실제로 군에서 지휘관이 있고 부지휘관이 있습니다. 지휘관과 부지휘관의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작전에 대한 책임, 모든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습니다.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미군 대장을 내리고 한국군이 사령관을 하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분명하게 한국군 사령관한테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적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대한민국을 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국방백서의 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백서 한번 보실까요? 띄워보세요. 저는 주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적이라 그러면 우리도 적이라고 해야지. 뭐라고 했습니까? 국방백서 뭐하러 만드는 거예요? 또 김정은의 세습 독재를 집권이라고 바꿨어. 세습 독재 아니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세습해서 독재를 하는 게 세습 독재 아닙니까? 세습 독재 맞습니다. 세습 독재를 안 한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이라고 했죠. 집권은 정상적인 상태의 권력을 이양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꿉니까? 다음 남북관계 이것도 이렇게 바꿔놨어요. 새로운 안보 환경이 조성됐다. 북한은 이제 무엇까지 한다 그랬어요? 전술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했죠. 전술 핵무기가 미국에 쏠 겁니까? 일본에 쏠 겁니까? 어디 쏠 겁니까? 전술 핵무기는 사거리를 고려해 보면은 뭐 저희를 지원하는 위치에 있는 당연하죠. 예. 대한민국을 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전술 핵무기예요. 그리고 대적 활동을 강화한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전자권 타령이나 하고 앉아서 한미 동맹 체제를 와해시키는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지금 우리 군은 안보를 튼튼히 지키고 있다. 이렇게 장관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또 북한을 옹호하는 여기도 뜻을 같이 담고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했다고 했어요. 사망했습니까? 죽였습니까? 북한에 의해서 총으로 쏴서 살해했죠. 어떻게 사망했습니까? 국방백서가 북한을 위한 백서입니까? 대한민국을 위한 백서입니까? 왜 이렇게 기름칠을 합니까? 북한에 잘 보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사망하게 하였고라는 표현을 그대로 썼고 아니죠.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하는 건 총격을 쐈는데 오발탄으로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사살한 거죠. 뭐 그걸 그렇게 생각해서 쓴 건 아닙니다. 그렇게 뭐 그래서 뭐하러 저렇게 쓰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위협 강도를 오히려 높여가고 있는데 전자권 전환이나 타령하고 있어요. 국민의 안보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 없으신가요? 전자권 또 하나 보여주세요. 전환을 한다고 해서 국민의 안보에 생각이 없고 안보가 약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더 그거는 장관님 생각이고 강하게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백서에 또 2018년도 국방백서와 20년도 국방백서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써놨어요. 북한 핵에 대해서.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이 사이에 북한 핵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핵에 대한 다양한 추정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실체적으로 변화 요소를 그러면 빼든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18년도에 있는 걸 그 토시 하나 안 받고 그대로 써놓습니까? 예? 핵에 대한 연구 활동 이런 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니 실체적으로 북한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발언한 내용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발언한 내용조차 안 하고 18년도에 한 걸 그대로 써놨다 이거예요. 북한이 발언한 내용을 또 팩트라고 또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요? 장관님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국방백서를 제가 보면서 이 뭐하러 이런 백서를 만드는가? 왜 만들어요? 국방백서 왜 만들죠? 국민들에게 안보의 우리 현 주소를 사실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백서예요. 흰 종이에 사실을 그대로 알리겠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근데 사실을 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안보를 지킬 수 있어요? 북한이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대적 사업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북한이 얘기하는 대적은 누구예요? 누굽니까? 장관님. 말씀해 보세요. 우선 이제 문구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거기서 이제 당대회 때 나왔던 용어 중에 대적을 미국으로 얘기한 그 사례도 있고 그들의 생각에 저희도 적으로 간주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적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를 위협하면 적입니다. 그러면 서열로 치면 대한민국의 적 중에 몇 번째 서열이에요? 현재 가장 실체적인 위협은 북한이 맞습니다. 1번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기술을 해야 되는데 기술하지 않고 이미 주적이라는 표현에다가 거기서 하나씩 밀어나가지고 그런 표현도 안 해요. 어떻게? 결국은 나중에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안보에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줄지 걱정되지 않습니까? 북한이 저희에게 위협을 가하면 적이 된다는 것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후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아까 드렸는데 1분. 아니, 안 했죠. 1분을 더 드렸고 1분 더 쓰세요. 드렸는데. 정의용 외교장관이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의 도발은 일절 없었다. 그대로 말하면.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평화가 일상화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 직접 내가 들었다.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이 세 가지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 외교부 장관이 이제 그간에 이렇게 하셨던 직책을 제가 뭐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 근데 그분이 그 위치에서 그런 평가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에 최근 들어서 접경 지혜 공역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거기에 과거보다는 더 안정화되어 있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절 없었다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일절 없었다. 2절도 아니고 1절. 예. 그다음에 북한 국무위원장의 기획과 의지가 있다. 내가 직접 들었다. 북한이 기획과 합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이제 직접 들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건 사실이지. 그러나 비핵화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저희는 그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쉬었다가 다시. 네, 수고하셨고요.